자, 그러면 65쪽에 비교 방식으로 가도록 할 거예요. 비교 방식. 칠판을 보시고 비교 방식 이렇게 접근합니다. 자, 아까 제가 이제 시장성에 근거하는 방식이 비교 방식이라고 했고, 비교 방식으로 가액 구하는 방법은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이름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구한 가격을 비준 가격이다 또는 비준 가액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준 가액은 이제 사례 가격 곱하기 첫 번째는 이제 사정 보정, 두 번째는 시점 수정, 세 번째는 이제 지역 요인의 비교, 그다음 개별 요인 비교, 마지막으로 면적 비교. 이렇게 해서 공식을 암기할 때는 비중 가액은 사례 가격 곱하기 사시지계면 이렇게 하거든요. 시작. 그래서 자꾸 이제 그 거부하려고 하지 말고 운명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짓을 몇 번 해야 됩니다. 총 9번 해야 됩니다. 비중 가액을 구하는 공식은 사례 가격 곱하기 사시지계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과연 사시지계면이 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요. 바로 이제 계산 문제 어떻게 푸는지로 넘어갈 거거든요. 칠판 한번 보실까요? 항상 내가 감정 평가를 하려는 부동산을 이제 대상 부동산이라 그래요. 아까 소개드렸습니다만은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은 인근 지역, 속해 있지 않은 지역은 유사 지역. 이걸 모두 포함하는 지역을 동일 수거권. 기억나시죠? 그리고 동일 수거권 안에 있는 부동산끼리는 가격이 비쌀 건데 가격이 같지는 않습니다. 비슷하다 그랬지. 비교를 좀 해봐야 되는데 실제로 내 거랑 정말 비싼 부동산이 유사 지역이 하나 있는데 얘가 5억에 거래가 되었어요. 그럼 우리 이것을 거래 사례 부동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줄여서 사례 부동산 가격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5억이라는 가격을 좀 풀로 얘기를 하면 거래 사례 부동산의 가격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줄이면 사례 부동산의 가격 이렇게 얘기하고요. 더 줄이면 사례 가격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례 가격이란 건 일단 내 거랑 비슷한 게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를 먼저 가져온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작업이 이제 비교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내게 얼마인지 비교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 비교 작업이 통상 5가지인데 우리 공부해야 될 건 한 4가지 정도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얘가 5개 거래가 되긴 되었는데 이 정상 시장 가치보다 좀 싸거나 비싸게 거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부동산 시장은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어서 고가나 또는 저가로 거래될 예지가 있는데 나는 사정이 개입되어서 고가나 저가로 거래된 가격이 궁금한 게 아니고 정상적인 시장 가치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럼 이게 바꿔줘야 되지 않나? 두 번째, 5개 거래가 되긴 되는데 6개월 전에 거래가 있었어요. 그럼 그 거래 시점의 가격을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의 가격으로 바꿔줘야 되지 않나? 세 번째, 실제로 거래가 있었던 부동산은 유사 지역이 있네 보니까. 근데 아까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은 무슨 지역이라고 그랬죠? 인근 지역. 두 지역을 비교해 줘야 되지 않겠나? 마지막으로 사례 물건과 대상 물건이 같을 수는 없으니까 물건끼리 비교해 줘야 되지 않겠나? 사례 부동산하고 대상 부동산하고를 비교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면적 비교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쉬워요. 따로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특수한 사정이 기입되어서 고가나 저가로 거래된 가격을 정상적인 시장 가치로 바꾸는 작업은 사정 보정. 거래 시점의 가격을 기준 시점으로 땡겨오는 작업은 시점 수정. 사례가 속한 지역과 대상이 속한 지역을 비교하는 작업은 지역 요인 비교. 물건끼리 비교하는 작업은 개별 요인 비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면적 비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비교 한번 해보면 아 진짜 쉽구나. 면적 비교는 따로 안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걸 이제 사시지계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사시지계면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여러분들 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원래 알고 계신 내용이에요. 원래 알고 계시네요. 이제 이름만 정하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제가 중개업자입니다. 중개업자인데 의뢰인이 갑자기 제 중개업소를 찾아왔어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중개업자가 자격증을 따고도요 많이 공부를 계속 또 하셔야 돼요. 뭐 따로 뭐 공부 좀 안 하시면 안 되는 게 요즘 저 정보가 진짜 너무 많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나중에 써먹으세요. 이게 TMI라고 해요. TMI. 이 뭐예요? TMI가? Too much information 얘기하는 겁니다. Too much information. 요즘 정보가 너무 많은 세상입니다. Too much information. TMI. 그러니까 too much information 하지 마시고 TMI에서 알아들으면 아 요즘 이 센스가 있는 거고요. TMI 했는데 TM 하면 이제 센스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TMI. Too much information. 그러니까 정보가 진짜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뢰인이 와서
중개업자하고 몇 마디 나눠보면 의뢰인이 먼저 알아. 이 중개업자가 많이 아는 중개업자인지 모르는 중개업자인지를 먼저 한다니까요. 특히 자기가 좀 알아본 물건들 같은 경우는요, 중개업자보다 더 많이 아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중개업자를 갖다가 손바닥 위에 이렇게 올려다 놓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의뢰인들도 많이 똑똑해요, 이제는. 심지어 뭐 수수료 계산까지도 중개 수수료 계산기라고 있어요. 네이버 찾아보면 있어요. 내가 삼각 뭐 이렇게 해보면 수수료 나와요. 지역까지 나오면.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좀 많이 그 사람들도 물론 중개업자의 도움을 받겠습니다만은 책임 소재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을 받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 내가 이제 중개업자로 앉아 있어. 의뢰인이 와서 묻습니다. 저런 아파트 얼마인가요? 라고 물었어요. 그 내가 뭐라고 했냐면 한 5억 정도 하는데요? 라고 하니까 의뢰인이 뭐라는지 아세요? 4억 8천짜리 봤었는데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자, 잘 들어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급매물로 4억 8천짜리가 있긴 했는데, 지금은 급매물이 빠져가지고 정상적으로 5억 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혀 당황하지 않고. 그럼 의뢰인이 뭐라 그러겠어요? 사정보정 하시는군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 이게 사정보정이에요. 자, 원래 이게 정상시가 얼마짜리인데? 5억짜리인데, 급매물이라는 사정 때문에 4억 8천에 그래될 수도 있겠죠? 그럼 정상적인 가격을 얘기해 줘야 되는 거니까, 이제는 정상적으로 보정해서 얼마가 됐다? 5억이 됐다. 이게 사정보정이에요. 사정보정 됐어요? 두 번째, 또 갑니다. 의뢰인 와서 묻습니다. 저런 아파트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제가 또 뭐라고 하냐면 5억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뢰인이 뭐라 그러냐면, 내 3개월 전에 4억 8천에 봤었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혀 당황하지 않고 제가 뭐라 그러냐면, 그때 샀었어야 했다고. 3개월 전에는 4억 8천 했었는데, 지금 2천만 원씩 올라서 이제는 5억 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의뢰인이 뭐라 그러냐면, 시점 수정하시는군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 자, 똑같이 4억 8천이 5억이 됐는데, 어떤 작업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걸 사정보정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걸 시점 수정이라고 하기도 하는 겁니다. 잘 들어서 다시. 자, 거래할 때 둘 사이에 사정 때문에 다소 고가나 저가로 거래된 걸 정상적인 시장 가치로 바로잡는 작업은 뭐고? 사정보정이고, 예전에 거래가 있었을 때 시점의 가격과 지금 감정평가 기준이 되는 시점은 기준시점이라 했으니까 그 시간적 불일치를 바로잡는 작업은 시점 수정입니다. 또 묻습니다. 의뢰인이 저 아파트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또 5억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뢰인이 뭐라고 하냐면, 저기 있는 건 4억 8천이던데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의뢰인한테 가서 얘기 뚜벅뚜벅 걸어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4억 8천에서 보고 왔던 지역의 아파트들하고 지금 이제 물어봤던 5억짜리 아파트들하고는 지역이 다르다는 것이. 저 지역은 일단 학군도 별로고, 애들 초등학교 가려고 그러면 학교를 신호등을 2번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바로 옆에 학교가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쪽 지역이 이쪽 지역보다는 2천만 원 더 주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뭐 의뢰인이 뭐라 그러냐면, 지역 요인 비교하시는군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 맞아요? 힘들긴 한데 마지막이니까 한번 더 하겠습니다. 저런 아파트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요. 또 제가 5억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아파트인데 4억 8천짜리 있던데?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당신이 4억 8천에 보고 왔던 아파트는 동양이고, 지금 물어봤던 건 남양이라서, 그리고 그건 1층이고, 요거는 로얄층이라서, 여기 2천만 원 더 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얘가 뭐라 그러냐면, 개별 요인 비교하시는군요. 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얘기했던 사시지계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동안 얘들의 이름을 부동산 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꼭 표현하는지 몰랐을 뿐이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제. 자, 특수한 사정, 거래 당시에 특수한 사정이 기입되어서 고가나 저가로 거래된 가격을 정상적인 시장 가치로 바꾸는 작업. 거래가 있었던 시점의 가격을 기준 시점으로 땡겨오는 작업은 사례 부동산이 속한 지역과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비교하는 작업. 물건끼리 비교하는 작업. 개별 요인. 면적 비교는 그렇게 의미가 중요하지 않다 그랬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자, 제가 보세요. 항상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는요, 대상 부동산이 위로 올라가요. 사례 부동산이 앞으로 밑으로 내려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모분의 분자로 표시할 때 항상 이거는 여러분들 그 부동산 학교를 배우시는 내내 같은 개념으로 기억하셔도 되는데, 내가 알고 싶은 게 항상 위로 올려요. 우리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에 변이계수라는 게 있었거든요. 변이계수가 뭐냐면 수익분의 위험이야. 수익분의 위험. 그럼 결국 내가 변이계수를 통해서 알고 싶은 건 수익인가요? 위험인가요? 그 위험을 위로 올리는 거거든. 우리 배우신 것 중에 수익성 지수라고 있었어. 이제 먼 옛날 이제 뭐 그죠? 예. 지난주에 했던 거니까. 지난주에 했던 거니까 이제 거의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여러분들 기억 속에서는 사라져버린 수익성 지수라고 있었습니다. 뭐 여러분들 기억 속에서는 이제 거의 뭐 시조세 같은 거, 암모나이트 같은 거 뭐 그런 거야. 사라졌겠지만
이거는 기억하셔야지. 수익성 지수를 통해서 알고 싶은 건 결국 수익이야, 지출이야? 제목이 수익성 지수야. 위에 수익 올리고 밑에 지출 내리면 돼.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결론에서 분모분의 분자로 표시되는 것들은요, 항상 알고 싶은 걸 위로 분자로 올려요. 그럼 질문. 나는 지금 결국 그래서 대상 부동산 가격이 궁금한 거야? 사례 부동산 가격이 궁금한 거야? 대상을 위로 올리는 거예요. 사례는 내가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알고 있어. 실제로 거래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위로 올라가는 게 대상이야. 이 얘기를 왜 했는지 아세요? 잘 들어서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대상 부동산이 사례 부동산보다 10% 우세다 이렇게 나와. 누가 우세라고? 그러면 이게 100분의 110이 돼요. 대상 부동산이 10% 우세니까. 뭔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 다시 갑니다. 대상 부동산은 듣고 있나 지금? 사례 부동산보다 3% 열세다. 3% 열세. 그럼 얘는 100분의 97 때리면 돼. 그러면 얘는 뭐야 결국? 1.1이야. 얘는 결국 0.97이고. 다시 갑니다. 사례 부동산이 듣고 있나? 사례 부동산이 대상 부동산보다 10% 열세다. 그러면 얼마? 90분의 100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죠? 마지막. 사례 부동산은 대상 부동산보다 5% 우세다. 그래. 사례 부동산은 대상 부동산보다 5% 우세다. 얼마분의 얼마? 105분의 100. 근데 제가 여러분들 팁을 좀 드릴게요. 대상이 어떻다 그러면 어디 걸 조정하고? 위에 걸. 사례가 어떻다 그러면 아래 걸. 나머지는 100으로 놔두면 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밑에 거 시험에 안 나와 잘. 그러니까 전혀 안 나오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10번 시험 치면 9번 정도가 대상을 조정하지 사례를 조정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사례를 조정해버리면 이걸 계산을 못해. 계산을 못해. 왜 못해? 못해. 근데 대상을 조정하면 계산을 해. 100분의 110은 1.1, 100분의 97은 0.97 이렇게 한다고. 뭔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뭘 조정한다? 대상을 조정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사례 조정하는 건 알기는 알되 계산할 우리가 적용할 경우의 수는 아마 없지 않겠느냐. 대상을 조정한다. 근데 여기서 시점 조정하는 건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대답 한번 해보세요. 10%는 얼마지? 0.1이지. 0.2지. 4%는 0.04지. 내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40%가 0.4예요. 4%는 0.04예요. 근데 시점 수정하는 방법 중에서 변동률 적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들어주세요, 그냥. 변동률 적용법이 1 플러스 R의 N승이야. 근데 1 플러스 R의 N승인데 N승을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 왜냐면 시험은 맨날 1년 전 나오거든요. 몇 년 전? 1년 전 나오기 때문에 1승 하나만 하잖아. 그러면 이것만 적용하면 되는데 우리 시험에 변동률이 이렇게 나와. 5% 아니면 뭐 10% 이런 식이야. 자, 그럼 갑시다. 앞에 누가 살아있네? 1이 살아있네. 그럼 5% 더라는 얘기는 0.05 더라는 얘기잖아. 그럼 1.05 곱하면 되는 거야. 뭐? 10% 1.1.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응용합시다. 20% 1.2, 4% 1.04, 8% 1.08, 15% 1. 그거 암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7%? 1.0, 1이 살아있다고, 1이 살아있다고, 0.07 하면 절단 나는 게 진짜, 절단 나는 게 다 죽는 거야, 다 죽는 거야. 다시. 여러분들 이게 계산 한 끗 차이로 열심히 계산했으나 지문 5개 중에 내가 구한 숫자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당해봐야 알아. 시간 2분 지났어. 2분 동안 열심히 계산했다고. 열심히 계산해가지고 이제 지문 5개 봤는데 내가 구한 숫자는 예를 들면 3,700인데 지문에는 2억 3천, 뭐 2억 6천 이렇게 있어. 어떡할까 이거? 시간 2분 지났고 이걸 어떡할까 이거? 죽일 거야 이걸 살릴 거야 이걸 하다. 계산 문제가 그래서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계산 문제만큼 계산 문제는 진짜 정확해야 돼요. 다시 연습 좀 시켜드릴게요. 10% 1.1. 그러니까 앞에 1이 살아있으니까 내 10%가 뭔지를 물은 게 아니고 변동률을 어떻게 적용할 건지를 물은 거잖아. 5% 1.05 8% 7%. 그럼 제가 두 문제를 풀어드릴 건데요. 세 문제를 풀어드릴게요. 걱정돼요. 일단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건 사례 가격이 나와야 돼요. 사례 가격에다가 사시지게면 해주는 거거든요. 일단 지난주 자료 4번 자료를 꺼내보세요. 긴장되는 순간인데요. 지난주 자료 미리 보는 기출문제 4번 자료 4번 자료에 9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자, 미리 보는 기출문제 4번 자료 9번 문제 있습니까? 자,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번 문제.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대상 부동산의 비중 가격을 구하면 찾았습니까? 예.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행동은요. 두 번째 줄 끝에부터 문제가 갑니다. 두 번째 줄 끝에. 1년 전에 얼마에 거래되었다?
자, 7번 보세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요. 제일 먼저 2억 곱하기 들어갑니다. 뭐 곱하기?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면적 비교는 중요하다 했어요? 안 중요하다 했어요? 안 중요한 이유를 제가 알려드려요. 지금부터. 안 중요한 이유를. 자, 보세요. 사례는 두 번째 줄을 먼저 보세요. 사례는 면적이 얼마인데? 1000인데 위로 올라가세요. 대상은 면적이 얼마다? 900이다. 사례는 어디로 보내고? 밑으로. 대상은 위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면적은 한 번만 여러분들이랑 저랑 비교해보면 되는 거지. 사시지개면에 면을 넣어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면 사례는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게 1000이지. 대상은 면적이 900이지. 그리고 다시 위로 첫 번째 줄을 잘 올라가서요. 첫 번째 줄에 주어를 찾습니다. 무슨 부동산은? 이게 주어야. 대상 부동산은 이 주어라고. 그리고 그 옆에 면적은 900이에요. 이건 아까 했고. 대상 부동산은 뭐보다? 사례보다 개별요인이 10%마다 우세하다. 그럼 결국 누가 우세하다는 얘기야? 대상이 우세하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100분의 110이 되는 거지. 맞아요? 마지막 하나 남았어. 이제 마지막 하나.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연간 지가 상승률이에요. 몇 프로? 5%. 5% 어떻게 해요? 1.05. 1.05.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계산기 꺼내. 빨리 계산기 꺼내. 계산기 꺼내서. 자, 잠깐. 계산기 꺼내고 아직 하지는 마. 여러분들 1000분의 900은 뭐죠, 이거? 0.9지. 1000분의 900 0.9지. 이거 어떻게 작년보다 물이 더 안 좋나? 이거 큰일 났네. 자, 일단 0.9. 요거는요. 1.1이야. 그 생각하시라고. 나중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1000분의 900을 바로 0.9 때리는 단계까지 가야 돼. 10%면 바로 1.1 때리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2억 때립니다. 때렸어요? 예. 2에다가 0 2개짜리 4번 누르면 돼. 0 2개짜리 4번. 2억을 누르면서 2하고 0 1개짜리 8번 누르기보다는 계산기 0 2개짜리가 있잖아. 그걸 4번 누르면 된다고. 알겠어요? 곱하기 0.9 곱하기 1.1 곱하기 1.05 때렸어? 그러면 계산기 얼마가 떠요? 2억 790만 원. 맞아요? 답은 몇 번? 2번. 있을 때 그 감동. 나중에는 어떻게 풀 거냐면 바로 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지금은 칠판에 써서 푸는데 나중에 어떻게 푸냐면 뭐 곱하기 2억 곱하기 면적은 사례가 1000 대상이 900이네 그러면서 곱하기 뭐 0.9 대상이 10% 우세하네 그러면서 뭐 1.1 지가 상승률 몇 프로다? 5%다. 1.05 동그라미 3번 하고 바로 풀 거야 나중에는. 나중에 지금은 이렇게 풀고 답은 몇 번? 2번. 그러면 오늘 나누어 들어준 자료를 한번 꺼내보세요. 감기 걸려가지고 오늘 나눠드리던 자료 8번 문제로 갑니다. 5번 자료 이거 한번 다 풀어드릴 거예요. 전부 다 8번 보고 계십니까? 네, 문제 읽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해서 거래 사례 비교표로 산정한 대상 토지의 평가액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물론 29회 때 올해 나왔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 찾으면 안 돼.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게 얼마에 내 거랑 비싼 게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를 먼저 찾는 겁니다. 쭉 가다 보니까 디귿 세 번째 칸에 거래 사례 가격 얼마? 자, 잠깐. 여러분, 한 개도 안 어려워요. 진짜 한 개도 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이 볼륨만 커 보이지, 한 개도 안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문제 나오는 3종 일반 주거지역 이런 거 있잖아. 한 개도 필요 없다. 한 개도 필요 없다고. 한 개도 필요 없다, 한 개도. 일단, 3억 찾습니다. 3억 곱하기. 자, 면적 비교 한번 해볼게요. 면적. 자, 대상은 면적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120이라고 돼 있고. 맞아요? 그, 디귿 첫 번째 칸에 가니까, 거래, 토지 있잖아, 토지. 예. 거래 사례 내역입니다, 이게. 자, 디귿 제목이 뭐라고? 거래 사례. 사례는 어디로 가는 놈이야? 아래로 가는 놈인 거 알지? 근데 걔는 토지 면적이 얼마야? 100이라고 돼 있지. 사례는 밑으로 가는 거 알지? 그럼 일단 뭐분의 뭐부터 한다? 100분의 120. 대상은 면적이 120이니까. 됐어요? 예. 그리고 가다 보니까요. 리얼 가봐요, 리얼. 리얼 가보니까. 지가 몇 프로 상승? 4% 어떡하죠? 1.04. 이거 외웠죠, 우리? 1.04. 한 개밖에 없어. 디귿이요. 무슨 토지는? 대상 토지는 거래 사례에 비해서 몇 프로 열세? 5% 열세. 5% 열세 어떡하지? 100분의 95. 아, 대상이 5% 열세니까. 맞아요? 잠깐. 하기 전에 잠깐.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취한다.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이거 얼마라는 얘기야? 1.2. 이거 얼마라는 얘기야? 0.95. 그 생각 하시라고 알겠죠? 예. 그럼 계산기 두드립니다. 3억 곱하기. 3억 두드릴 일 많습니다. 3억 곱하기. 1.2 곱하기. 1.04 곱하기. 0.95. 했어요? 얼마 나와요? 돈은 못 읽을 것 같아. 4번이죠? 예. 돈은 못 읽겠지만 답은 4번이죠? 예. 그렇게 푸는 거고요. 잠깐.
위로 올라가 봐. 7번 문제. 또 올해 나왔던 문제인데 올해는 거래사례 비교법 계산 문제 2문제 나왔거든요. 읽어볼게요. 7번.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과 거래사례 부동산의 개별 요인 항목별 비교량이 다음과 같을 때 상승식으로 계산한 개별 요인 비교치를 구하라. 그런 말 있죠. 단 결과값은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 문제 푸는데 걸리는 시간이 10초가 넘지 않아요, 여러분들. 10초가 넘죠. 절대로 10초가 넘지 않습니다. 10초 넘게 걸리시는 분들은 잘못 푸시는 분들이고요. 왜 10초가 넘게 걸리지 않은지를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려요. 기억 보세요. 기억. 주어 찾습니다. 대상 부동산이 주어입니까? 아 잠깐 5% 좀 이따 하고. 니은 주어 찾습니다. 대상 부동산이 맞아요? 디귿은 동일하니까 건너뛰고 리을 갑니다. 또 뭐? 대상 부동산이. 아 여러분들 아까 제가 사례 부동산이 하는 경우 많다 그랬어요. 대상 부동산이 하는 경우 많다 그랬어요. 대상 부동산이 하는 경우 많다 그랬죠? 대상 부동산 어디로 갑니까? 위로 갑니다. 자, 7번 봅니다. 그럼 사례를 밑으로 100으로 세팅해 놓을까, 그냥? 세팅해 놓고 몇 개 비교합니까? 3개. 자, 첫 번째는 5% 뭐? 우세 105. 두 번째는 뭐? 3% 열세 뭐? 97. 맞아요? 마지막 뭐? 4% 우세 뭐? 104. 자,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부터 얘기해 주세요. 시작. 1.05, 0.97, 1.04. 이걸 나중에는 이렇게 안 쓸 거야. 안 쓰고, 자, 보자. 5% 우세한에 1.05 곱하기, 자, 3% 열산에 0.97 곱하기, 자, 4% 우세한에 1.04 바로 들어갈 거라고, 나중에는. 아시겠어요? 그럼 얼마 나오냐면, 1.0592 얼마만 나올 거야. 1.0592 얼마 나올 거라고. 혹시 1.0592 얼마 안 나오시는 분들은 계산기 설정이 F가 있어야 돼요. 혹시 플로우에 가 있어야 되거든요. 계산기 설정이 제대로 안 돼 계신 분들 같고요. 계산기 설정 F로 가 있어야 되고, 나오시는 분들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답은 몇 번? 4번. 반올림 할 것도 없네.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이런 걸 틀리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 이런 걸, 요거 두 문제요. 7번 문제, 8번 문제요. 시험장 들어버려 놓으면요. 환장을 하고 틀립니다. 불나방이 불에 뛰어들듯이. 장렬히 전사합니다. 불이야! 하고 장렬히 전사합니다. 그리고 장렬히 전사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한 달 만에 부활해서 다시 학원을 찾게 되겠죠, 그죠? 예, 한 달 만에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저 보세요. 논점은 하나예요. 논점은 하나. 자, 대상이 들어간다. 위로. 사례가 들어간다. 아래로. 그걸 알아야 될 게, 면적 비교할 때는 사례 면적과 대상 면적을 넣어야 되니까. 알겠죠? 근데 그거 외에는 전부 다 조정 대상이 되는 게 대상이야. 사례를 조정하지는 않아. 그럼 한번 해보자. 자, 이번에는 100분의 얼마 하지 말고 1점 얼마, 0점 얼마로 한번 얘기해봐. 바로 여러분들이. 아니, 할 거야, 하지 말 거야? 자, 대상이 3% 우세. 1.04. 그렇지. 대상이 7% 열세. 0.93이지. 아이고, 10% 열세면 7을 빼가지고 여기 94% 만들어가지고 0.93이지. 그걸 못하게 1점만 못하게. 다시 할게요. 대상이 8% 듣고 있나 지금? 네. 대상이 8% 우세. 1.08. 대상이 15% 열세. 0.85. 그 정도는 빼줘야지. 암산으로. 그걸 갖다 못 빼나. 다시 할게. 대상이 7% 열세. 0.93.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거 한번 해보자, 이제. 변동률 10%. 1.1. 변동률 4%. 1.04. 변동률 8%. 1.08. 변동률 15%. 1.15. 그러니까 변동률만 1 플러스 R의 N승만 적용할 줄 알면 돼요. 면적 비교 한 칸. 그다음에 대상이 어떻다 그거 한 칸. 그거 몇 칸 나올 수도 있고 그거는요. 그다음에 변동률 적용하는 거. 이렇게 해서 문제 푸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 지금 요분처럼 문제 옆에 문제 해설이 적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을 내가 지우세요 한다고 지울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은 제가 봤을 때 맨 앞에 앉아서 이런 짓을 한다는 건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에요. 나는 나 제발 내버려 달라. 내 방식으로 공부를 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이분은 프리패스 드리겠습니다. 여러 장 있다고? 뭐 궁금하지 않고 하여튼 프리패스 드릴 테니까 어떤 짓을 해도 가만히 놔두겠습니다. 건드려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해. 알겠죠? 예. 일단 이분 빼고는요. 웬만하면 문제 옆에다가는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답이 나오기 위한 노력을 여러분들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나오게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요, 까먹어도 마치 자전거 타듯이 자전거 타는 걸 까먹진 않잖아요. 그죠? 예, 까먹다가도 다시 조금만 연습하면 또 탈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지 말고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예, 그거 생각 좀 하셔야 돼요. 이번에는 수입 방식으로 할 겁니다. 잠깐 교재 정리 좀 하고. 65쪽. 65쪽 가시니까 1번에 거래사례 비교법 하고 나옵니까? 별 하나 때리시고요. 비중가액 구하는 공식은 뭐 곱하기 사례 가격 곱하기 한글 제시 동그라미입니다. 사시지계면 동그라미입니다. 사시지계면. 그리고 요것만 필기 하나 해놓으세요. 요것만 옆에다가 뭐가 밑으로 내려가고 사례 밑으로 내려가고 대상 위로 올라간다. 그 위에다가 필기 해놨습니까? 예. 그 다음에 하나 더 적습니다. 1 플러스 R의 N승은 이렇게 공부하지 말고, 자, 첫 번째 10%는 1.1 때린다. 5%는 1.05 때린다. 요 표시만 하나 해주시면 됩니다. 두 개만 필기. 필기하면서 한 번만 더 대답하세요. 대상은 어디로 가고요? 위로. 사례는 아래로 간다.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두 번째는 1 플러스 R의 N승이라는 공식을 기억하지 마시고, 변동률을 적용할 때는 10%는 뭐를 때려주고 1.1, 5%는 뭐를 때려준다? 1.05. 요걸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알겠죠? 예. 여러분들 제가 지금 계산 문제 위주로 강의를 하지만 이론 정리도 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감정평가로는 계산 문제만 잘 극복하시면요, 이게 정말 만약인데 감정평가를 7개 나왔을 때 계산 문제를 맞추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7문제 중에서 한 6문제까지 맞출 수 있거든요. 감정평가론에서. 계산 문제를 포기해버리면 절대로 절반을 못 넘어요. 감정평가론은 절반 정도가 계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해버리면 못 넘는데, 계산 문제 7개 중에서, 감정평가를 7개 중에서 혹시 6개를 맞추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합격이에요. 그냥 합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내가 그날 시험이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궁금해. 그럼 감정평가를 먼저 풀어봐. 먼저 풀었는데 7개 중에서 6개가 풀려. 그럼 그날 시험 합격이에요. 그냥 민법 조수 관계없이 합격이에요. 감정평가를 7개 중에 6개 맞추면 민법 조수 관계없이 그냥 일단 합격이라고. 알겠죠? 그만큼 감정평가론이라는 파트가 우리 수험생들이 힘들어하는 파트예요. 근데 사실은 논점만 설명을 드리면 별거 아니야. 사실은 별거 아니야. 마지막 수입 방식으로 갑니다. 자, 잘 보시고, 우리 요거 혹시 까먹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가볼게요. 무슨 성의 무슨 방식, 무슨 성의 무슨 방식, 그거 한번 해볼게요. 시작. 비용성의 원가 방식, 시장성의 비교 방식, 수익성의 수익 방식. 7개. 원가법, 적산법,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가 기준법,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그럼 대답 한번 해보세요. 원가법 쓰는 물건 4개만 얘기해 주세요. 건건, 항서. 거래사례 비교법 쓰는 물건 5개만 얘기해 주세요. 공시지가 기준법 쓰는 물건 1개만 얘기해 주세요. 도지고요. 수익환원법 쓰는 물건 3개만 얘기해 주세요. 광어영.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그럼 우리 원가법은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 빼는 거, 감가 수정하는 거 기억나시죠? 방금 거래사례 비교법 비중가격 구하는 것은 사례가격 곱하기 사시. 기억하고 계시죠? 마지막 수익가격 구하는 게 있는데요. 수익가격 구하는 것은요. 수익가격 구하는 것은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눠주면 돼요.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눠주면 되는데, 잠깐만. 아직까지는 제가 환원율을 강의하기에는 환원율 개념이 조금 어려워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저랑 여러분들이랑 순수익, 순영업소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순영업소득. 순영업소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자, 수익가격 구하는 공식은 수익가액이라고 합시다. 요즘에는 가격이란 말 잘 안 쓰더라고. 뭐 써도 관계는 없는데 수익가액이란 말을 더 많이 쓰더라고.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눠주는데, 이때 순수익이 순영업소득이에요. 여러분들 저한테 순영업소득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우리 지난주에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 하면 우리 가공기, 유형순 할 때 순이 순영업소득이거든요. 그럼 순영업소득 어떻게 구하냐면요, 유효소득에서 영업경비만 빼주면 순영업소득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영업경비에는 포함되는 항목도 있고 불포함되는 항목도 있는데, 대답 한번 해볼래요? 유지수선비는 경비예요, 아니에요? 경비예요? 재산세는요? 경비예요. 화재보험료는요? 경비. 기타 수수료, 전기료, 전화료, 수수료, 광고비. 그것만 시험에 나와. 그것만. 그럼 얘는 경비예요? 근데 공시밀 불량부채는? 아니에요. 부채 서비스세? 아니에요. 감가상각비? 아니에요. 소득세, 법인세? 아니에요. 여기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업무비를 썼어. 그것도 경비가? 아니에요. 경비는 유지수선비, 화재보험료, 재산세, 기타 수수료, 전기료, 전화료, 수수료, 광고비 이런 것만 경비예요. 됐어요? 잠깐만. 지난주 자료를 한번 해보세요. 지난주에.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나중에 한 번에 풀어드릴 거예요. 지난주 자료 10번. 미리 보는 기출문제 4번 자료 10번입니다.
자, 미리 보는 기출문제 4번 자료 10번 꺼냈습니까? 예. 다음 자료를 활용해서 수익환원법을 적용한 평가 대상 근린생활시설의 수익가액을 구하라. 그런 말 있죠. 자, 칠판. 수익가액 구하는 공식은 뭐분의 뭔데? 한원 1분의 순수익인데. 자, 문제 보니까. 자, 잘 봐요. 저 끝에 가보세요. 시오세. 기대율은 몇 프로? 4%. 환원율은 5%. 기대율이 필요해요? 환원율이 필요해요? 그럼 기대율은 필요 없고 환원율 5%가 필요하네요. 그죠? 5% 때려주고. 그럼 결국 이 문제는요. 공식만 알면 순수익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근데 이 순수익이 제가 뭐라 그랬죠? 순영업소득이라 그랬잖아요. 순영업소득은 자 칠판 가, 공, 기, 유, 영, 순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보니까 가능적소득이 얼마? 5천. 공실이 몇 프로? 5%. 250 빠진다는 얘기잖아요. 예. 기타 소득은 없으니까 이게 4,750입니다. 뭐라고요? 4,750입니까? 그럼 이제 뭔 빼주면 되는데? 영업 경비 빼주면 되는데 왼쪽 두 개만 경비고요. 일단 오른쪽에 있는 두 개는 경비가 아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오른쪽 두 개 부채 서비스액 1,000만 원이랑 개인 업무비 10%는 경비가 아닌 거예요. 왼쪽 두 개 유지관리비하고 화재보험료가 경비인데, 자, 칠판 화재보험료는 밑에 보니까 100만 원이라고 돼 있죠. 이건 암산으로 합시다. 유지관리비는 가능조소득의 3%라 그랬어. 아까 가능조소득이 얼마였어? 5천. 이거 3% 53. 150만 원이 경비란 얘기야. 맞죠? 예, 그럼 요거 150이고 요거 100이니까 이거 얼마? 250. 맞아요? 예, 그럼 요거 얼마야? 4,500이 됩니다. 여러분들 물론 계산할 수 있어도요. 요거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봅시다. 4,500 나누기 5% 때려봐요. 때렸어? 얼마? 답은 모르겠지만 4번이라는 것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예, 답은 9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거는 공식을 하셔야 됩니다. 뭐분의 뭔데? 환원일분의 순수익인데, 환원일분의 순수익 할 때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환원일은 문제에서 줬고 순수익만 구하면 되는데, 순수익은 가공기 유형 순 할 수 있겠죠. 됐어요? 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수익가액 구하는 공식입니다. 집에 가서 요거 공식을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66쪽으로 갑니다. 66쪽에 가시니까 가로 1번에 수익가격과 환원이율하고 박스가 하나 나오죠. 수익가격 구하는 공식은 뭐분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별 하나 때려주시고 순수익이란 글자 옆에다가 가로 열고 순영업소득이라고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순수익이 뭐라고요? 순영업소득이라고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집에 가는 거 아닙니다. 집에 가는 거 아니고 요거 바로 우리 미리 보는 기출문제가 지금 오늘 나간 게 5번 자료잖아요. 그죠? 예, 근데 미리 보는 기출문제 4번 자료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4번 자료, 5번 자료 한 번에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풀어드린 것은 한 번 더 풀어드리고요. 제가 한 번 더 적용을 해볼 테니까. 왜 그러냐면, 이 촬영을 왜 하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1월 중순쯤에, 내년 1월 15일이 밝아왔어요. 근데 기출문제, 미리 보는 기출문제 4번에 5번 문제 풀다가 안 풀리는 경우 있겠지. 그럼 그때 이 강의를 들으시라고. 못 푼다고 나중에 지금은 푼다. 나중에 미리 보는 기출문제 5번 자료에 6번 문제가 풀고 싶은데 6번 문제 안 풀리는 경우 있잖아. 그때는 요 강의만 들으시면 된다고.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편의를 위해서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럼 조금 끊었다가 미리 보는 기출문제 바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